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가 이해 가세요? 접속사라는 개념이 좀 이해 가요? 그 접속사가 어떤 역할을 하든 이 접속사라는 게 이 앞에 있는, 그러니까 주절에 대해서 접속사가 품어내는 이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죠? 주절 동사 하나와 접속사에 품어있는 이 동사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명사 자리라면 동사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겠고, 이게 만약에 명사의 위치에 있다라면, 이게 명사 자리에 있다면 뭐뭐 하는 것, 형용사 자리에 있으면 동사 하는, 그죠? 이게 완전히 상관없는 부사 자리로 가면 부사에는 해석이 워낙 많으니까, 그죠? 따라해 볼까요? 야이시 조이 양, 뭐 이렇게 해요. 이시 조이 양 원 결 목 워낙 많죠. 시간 이유 시간 조건 이렇게 되면 그냥 시조이 양 해도 되겠네요. 시간 조건 이유 양보 원인 결과 목적 이런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죠. 뭐뭐 했을 때, 뭐뭐 하면,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뜻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해석은 너무 많지만 결과적으로 품어내는 문장이 이 주절 동사에 대한 부사적 개념이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명사적 개념, 형용사적 개념. 이 접속사가 각 품고 있는 이 문장의 개념을 조금 이해가 이제? 준석이 오케이? 이게 문장이 딱 끊어져요? 니네들 끊어있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죠? 살려는 자 죽을 것이다예요. 무슨 말이냐면 끊어있기를 하면 정확하고 대신에 단점인 속도가 느리죠. 그죠?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어있기를 덜 하기 위해서 끊어있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벽하게 약간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제는 어떤 문장을 봐도 해석을 정확하게 해. 그죠? 끊어있기를 많이 해서. 그럼 시험장에 가서 모든 문장을 다 끊어 읽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몇 문장이나 끊을 것 같아요. 그 지문 내에서. 답이 되는 중요한 부분은 끊습니다. 길면. 한 문장이 8줄인데 그걸 어떻게 안 끊어? 당연히 끊어야죠. 당연히 끊는데 그렇게 끊어서 읽는 게 한 문제당 한두 문장밖에 안 돼요. 문제 푸는데 핵심이 되는 그 딱 단서가 되는 문장 제외하고는 평소대로 그냥 이렇게 읽어요. 이해 갔어요? 하지만 끊어야 할 때, 이게 내용상으로 되게 중요할 때, 그 다음에 말이 복잡할 때 끊어 읽을 줄 아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끊어 읽기를 할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 어법이라는 것은, 그죠? 끊어 읽기에 근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끊어 읽는 기준이 문법이니까 전치사 하나에 명사 하나. 그럼 여긴 부사죠? 즉 다시 말하면 뇌라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낸다? A 하고 나서 narrative를 만들어낸다. narrative가 무슨 말이죠? narrator.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성우들이 나와서나 아나운서 나와서 나레이트 해주잖아요. 그 나레이터가 뭐 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narrative는 뭐겠습니까? 뭐를 읽었겠어요? 이야기를 읽었겠죠. 그래서 뇌는 뭔가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뭔가의 어떤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교재를 안 가져오니까 이런다니까. 유찬아 맞죠? 교재를 안 가져와서 그런 거죠. 전문가잖아요. 여기 유찬이가 수업 듣는 전문가거든요. 수업 태도에 왜 저런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유찬이가. 본인이 다 경험해 본 거라서. 자, 어떤 이야기느냐? 바로 a beginning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진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즉, 즉 서론, 본론, 결론이란 즉 temporal sequence를 말하죠. 이제 어휘가 여기서 또 뒷받침이 좀 돼줘야겠죠. 템포가 뭐죠? 음치. 너 방금 뭐 했냐? 책방에 책이 없어. check it out. 와. 자, 찢었죠? 자, 그래서 이
템포라는 건 결국에는 무엇을 쪼갠 거예요? 4분의 3박자 뭐 2분의 1 이런 거 뭘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박자가 뭘 쪼갠 거예요? 시간을 쪼갠 거다. 그래서 템포가 시간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emporary 하면 뭐예요? 임시의, 일시적인. 그래서 temporal은 시간의란 소리고, 물론 여러분들 참고로 철자가 비슷한 애가 있습니다. temper도 있습니다. 이렇게 temper도. 이건 조심하세요. temper는 뭐의 개념이에요? temperature. 온도, 기온, 온도. 즉 열을 나타냅니다. 열. 열이라는 게 뭘 나타내냐면 사람의 화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 화를 내는 게 그 사람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열내는 게 유혹이라는 뜻도 나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temptation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유혹. 이거 lure라는 표현도 쓰죠. 유혹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con이 함께죠. contemporary 하면 뭐예요? 이거는 이제 고등부 필수 단어라서 내가 좀 적어드린 겁니다. 확장.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뭐야? 동시대의 산업. 동시대의. contemporary. 그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나이 세대는 동시대적으로 나중에 코로나를 다 기억하겠죠. 그죠? 나중에 우리 때는 이런 시절이 있었어. 이렇게. 그리고 temportation.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안 갈게요. 이게 열에서 패션도 가는데 사실은 패션이 뭔지 아세요? 열정, 열이죠. 열정이 어디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머리. 그러니까 가슴이라는 게 결국에는 머리를 말합니다. 심장이 뜨거워진다는 뜻이 원래는 비유법이잖아요. 머리를 말하잖아요. 마음이 시키는 게 막 진짜 심장이 나를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정이라는 게 결국에 마음이다. 그래서 나중에 compassion 하면 뜻이 뭐가 돼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너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는 거. 공감, 동정. 그러니까 이 열이라는 뜻이 진짜의 화와 특성이기도 하고 마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열정은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다. 즉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긴 거다. 그래서 마음을 함께 하는 걸 우리가 공감이라고 한다. 동정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여기까지 확장되는 게 나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멈춰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뜻이 있었다는 거. 이 뜻이. 근데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네요. 요거는 외웁시다. 동의어가 있어요. 시간이라는 뜻의 동의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랜 시간 가진 병을 뭐라 부르죠? 지병 또는 disease의 개념이 아닌데, 그러니까 disease는 일반화시킨 거고 그 중에 굉장히 오래 가는, 내가 토요일 날 아팠던 것은 disease는 아니죠. 잠깐 내가 디스오더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밥을 먹고 푸드 포이즌이 생긴 거예요. 제가 식중독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걸린 병을 뭐라 불러요, 우리가? 고질병. 그러니까 그걸 뭐라 불러요, 영어로? 만성. 기억 안 나요? C로 시작하는 거. 열심히 합시다. 크로닉 하면 만성 질환이라는 소리예요. 만성의 개념이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단어로 가면 뭐가 되냐면 크로너, 이게 시간입니다. logical, 이게 한 단어입니다. chronologically 시간순 이 말이에요. 유관순 아니에요? 시간순. 자, 나 정말 한심하게 쳐도. 자, 여기서 필요한 것만 적으세요. 필요한 거. 필요한 것은 일단 요거는 알아야 된다. 1. 동시대. chronic. 동의어. chronological. 이렇게 파생된 단어들은 선택상. 그 다음에 얘는 유사어. 유사 철자.
이거는 선택상. 지금 뭐라고요? 한 번씩 써보시는 게 좋다. 풀어놓은 시간 그래서 내가 유관순 해준 거야. 기억하기 좋으라고. 개꿀잼. 다 의도가 있었어. 아, 모든 학습적 의도가 있었던 거야. 선생님은 농담마저도 계획이에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지. 빅 픽처. 자, 그거 책 재밌는. 그 다음에 시퀀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컨 시퀀스의 일부입니다. 컨시퀀스가 무슨 뜻이에요? 순서. 순서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결과죠. 그러면 뭐를 결과라고 이름 지었냐면, 자, 1이 일어났어, 2가 일어났어, 3이 일어났어, 4가 일어났어, 땡땡땡땡땡을 다 합치면 마지막에 결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컨이 합치다니까. 그러면 시퀀스는 뭘 말하겠어요? 이걸 말하겠죠. 이번에 그 마동석 영화 배우가 어벤져스에 뭘 찍었죠? 턴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 그 다음 이어지는 후속작, 그거를 속편이라 그러죠. 그죠? 그게 이거의 형용사였어요. 순서되니까 seque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sequel. 그래서 어벤져스 sequel이죠. 그게 이꼴 저꼴 안 보고 sequel을 보는 거죠. 재미없네요. sequel 하면 이게 속편. 이게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여기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108번은 문장 자체는 좀 단순했기 때문에 내가 어휘를 좀 많이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법 자체, 구조 자체가 복잡하면 어법을 좀 많이 풀어주는데, 구조는 간단하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끝. 이거를 가진, 즉 재설명.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휘를 좀 많이 풀어준 거다. 지민아, 어휘 여기서 한 절반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퀀스가 뭐를 나타낸다? 이러면 안 되죠. 그건 시퀄이고요. 시퀀스가 뭘 말해요? 순서? 사건의 하나하나, 그렇죠. 순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order죠. 명령도 있지만 주문도 있지만 순서도 있죠. 여기까지 됐나요? 즉 시간 순서를 말한다. 이게 바로 1, 2, 3이다. 뭐 하는이죠. 이렇게 명사 뒤에 대시니까 불안한 문장 주어가 빠져있네요. make sense는 외우세요. 이해하다. 그래서 ove는 about이니까 사건을 이해하는 시간 순서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결국에 뇌는 어떻게 작동한다? 시간 순서대로, 그죠? 사건을 정렬한다. 이 뜻이겠네. 108번 넘어가고 113번. 준서가 여기 있는 단어 다 이해 가요? 그래서 저 맞는 거예요? 네. 네. 저거를 위치로 바꿔도 됩니다. 위치로 바꿔. 나중에 위치로 못 바꾸는 것들이 나오니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것도 맞고. 오케이? 자, 그럼 질문이 없으니 내가 한번 물어볼까? 물어보세요. 누가 한번 자신 있게 대답 한번 해볼래요? 109번. 난 109번 자신 있다. 손 들어봐요. 109번. 바로 밑에 거. 자, 여기 가로로 묶은 거 누가 해석 좀 해봐요. 준서가? 저 핑크색 가로 해석 좀 해보세요. 근데 왜 질문을 안 해? 이것들이 내가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험생들에 대한 특징,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온라인 서술형 할 때 그 얘기했었죠. 사람은 어디에 자빠 넘어진다? 돌멩이. 자, 영어에서 학생들이 절대 질문 안 하는 거. 전치사. 절대 질문 안 해요.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전치사에서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저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원래는 있던 자리가 어디예요? 원래 문장을 전치사로 시작하나? according to도 전치사입니다. 원래 전치사로 시작하나 문장이?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있던 자리로 가면 명사 뒤에 전치사 이런 식으로 갔을 거라고. 그럼 저기를 어디다 갖다 붙여? 자, 핑크색만. 일단 according to는 그냥 완전히 독립된 애입니다. 얘는 콤마가 찍혔다는 것은 이걸 알아두세요.
콤마가 찍혔다라는 것은 여기는 완전히 독립된 부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에 따르면 하고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에 붙어있는 전치사 명사는 어딘가하고 연관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돼요. 나라들에 대한. 또 대안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우리 준서이가 한번 해줘봐. 준서가 요즘 많이 피곤해? 나라들의. 여기 나봐봐. 연필 들고. 넌 나만 바라봐. 선생님의 눈, 코. 자, 어부를 어디다 붙여요? 애들이 나를 병 걸렸나고 쳐다보는 거 있어. 식중독의 후유증이 좀 심합니다. 지금. 어디다 붙여요?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건데 29가 어떻게 나왔어? 29가 얘들 중에 29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29를 주어로 해석했어요. 29는 have done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29 뒤에다 뭐 붙였어? 29 어떻게 해석했어? 29을 29 계곡. 그렇지. 계곡으로 해석해야 되죠. 누구랑 붙어 있었어? 이 원래 들어가야 될 자리는 여기였습니다. 근데 강조하려고 뺀 겁니다. 이 수많은 나라들 중에 29개국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동안에는 전치사 해석에 관심을 좀 가지세요. 문장 해석을 되게 매끄럽게 바꿔줍니다. 우리말의 조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유일한 영어에서의 품사예요. 우리나라 조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당연히 전치사 어렵죠. 근데 그걸 안 물어봐요. 왜? 쪽팔려서? 남들 안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돌멩이를 되게 무시하기 시작하시면 나중에 큰 해석 잘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나라들 중에 29개국. 근데 어떤 나라냐? 바로 이런 나라죠. 이거는 쉬운 거잖아. 이거는 오히려 다 아는 거죠. 명사 뒤에 th. 당연히 불안한 문장. adopt는 뜻이 뭐죠? 1번 채택.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니까 아들도 받아들일 수 있죠. 입양. 그래서 입양 채택한 뭐를? 컬러 텔레비전을 채택한 나라들 중에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29개국 나라가 had done so. so는 앞문장 전체를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by는 한 두 개만 얘기해 볼까? 세 개? 한번 말해 보세요. by. 왜? 왜? 아, 뭐뭐에 의해. 제일 많이 쓰죠, 수동태로. 또 뭐뭐로. 아, 운송수단. 네, 괜찮습니다. by foot. 발 걸어서. 또 어디까지. 그렇죠. 또 옆에란 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bystander 하면 구경꾼이잖아요. bystander. 그 다음에 어디 때쯤 뭐뭐 할 때쯤 그 근처. 옆이라는 말이 그 옆이죠. 그때쯤 대략 그때까지. 그래서 1969년 때쯤 그때쯤에 전부 다 그렇게 다 했다. 그때까지는 다 했다. 1969년에. 그럼 69년이면 몇 세기죠? 20세기죠. 저거는. 그 다음 113번. It bring to mind. 이게 무슨 뜻이죠? It bring to mind.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기서 to가 전치사예요? 투부정사예요? bring to mind. 이거를 그대로 바꿨으면 remind죠? remind가 뜻이 뭐예요? 그럼 조사 붙여봐요. A, B. 네? 조사. A. 르리에요? A에게예요?
A가 B를 그러면 A를 상기시키다? 아, 진짜요? 어? A가 B를 가 이게 뭐예요? 어바웃 아니에요? 당신을 보니 우리 삼촌이 생각나는군요. A가 삼촌이에요? B가 삼촌이에요? 이러니까 영작을 좀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해석을 하라 그러면 대충 해버려요. 왜냐면 한국어를 잘하니까 그 영작하라고 못해요. 방금 아는 것도 못 써요. 당신을 보면 우리 삼촌 생각이 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여기서 주어도 못 찾겠죠? 당신을 보면 삼촌 생각이 납니다. 당신을이 주어인가? 그러니까 영작 좀 하세요. 간단한 거라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가 누구야? 당신을 보면 우리 삼촌 생각이 납니다. 주어가 누구야? 내가 주어, 내가 주어야. 아니, 당신이 주어죠. 당신을 보면,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삼촌이 상기나게끔 만듭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You remind me 삼촌. You remind me of 삼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A가 에게, B가 을. 알겠죠? 그럼 얘도 뭐예요? 뒤에를 뭘로 해요? 이 mind를 뭐라고 해석해요? 누구에게 상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을이에요? 이 사람 에게예요? 에게 에게로 해석한다고? 아니, 저 뭔 소리야? 여기는 에게가 없잖아. 아니, 을이 없잖아, 을이. 여기서 discretion, 요거는 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에게가 없습니다, 에게가. 여기는 약간 에게가 빠져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t brings to me, to my mind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나에게를 빼고 그냥 우리에게 it brings to our mind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들 마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가 it brings to me to my mind 상기를 시켜줍니다. 이것에게 알겠죠? 여기도 A에게 이것을 It brings to me, to mind, 그죠? 마음속에, 나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누구를? 이코노미스트인 존 메이너드 키니의 설명이죠. 이 설명이 무슨 설명이냐? 바로 이것에 대한 설명이죠. 뭐에 대한? 스톡 마켓 인베스팅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들 스톡 마켓에 개미 투자자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자, 주식을 사면 누구 생각으로 이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개인 투자자. 개인의 생각이죠. 그러면 그 주식이 많이 올라가나요? 개인 투자들이 좀 주로 투자에 망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상 주식을 살 때는 개인 투자자, 자기 생각에 얘가 많이 오를 것 같아. 를 고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살 것 같아가 맞아요? 사람들이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 미인 대회에 나간 사람들을 자 뽑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 30명의 후보 중에 내가 야, 쟤 이쁘지 않냐? 쟤 될 것 같아. 된다, 안 된다? 주식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주로 1등이 되더라? 모든 사람들이 쟤를 뽑을 것 같아라고 고른 기준이 대부분이 1등이 되더라. 이 얘기예요. 이 주식시장을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뷰티 컨테스트처럼 생각한 겁니다. 뷰티 컨테스트에서 일어난 일이면 뒤에다가 미인 대회 이렇게 안 넣고 어떻게 써요? 어디까지 써야 돼요? 미인 대회에서까지 써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너는 is not any. 문장 끝났죠? 주어 동사 보어. 미인 대회. 자, 승리자는
아무도 아니다. 미인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승리자는 아무도 아니다. 미인 대회에서까지 써야 되죠. 그래서 in 미인 대회는 앞에 있으니까 which. 그래서 얘는 넘어가면 되죠. 이해 갔어요? 미인 대회에서는 했으니까 이제 얘를 싹 다 지우고 나면 승리자는 아무도 없는 미인 대회가 스톡마켓 인베스팅이다. 미인 대회의 승리자는 아무도 없다. 누구 중에? Of the contestant. 경쟁자 중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개미 투자자를 말하죠. 그 중에는 승리자는 없더라 이거죠. 그러나 누가 승리자더라? 바로 저지다. 뭐 하는? 그의 스코어가 come. 여기서 come은 오다가 아니라 become입니다. 되다. 가까워지다. 알겠죠? come, become. become은 비동사야 그냥. 얘는 이다고 얘는 되다일 뿐이야 그냥. 가장 가깝게 되는 사람. 평균에. 그 말은 뭐냐? 평균에 가깝다는 말은 뭐예요? 남들이 다 고른 것과 비슷하다. 이해 갔어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고를 때도 내가 생각하는 주식을 고르는 게 아니라 평균에 가장 가까운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곳에 나도 투자를 해야 그죠? 내 돈이 툭 떨어지는 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좀 주식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럴 수 있는데 주식은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이에요. 내가 누군가가 우와 대박 났어 하면 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만큼의 돈을 다 파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돈을 다 모은 한 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winner takes all.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요. 윈윈이 될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 올랐을 때는 싸게 판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게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계속 사준 사람이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떨어질 때도 높은 가격에서 팔아서 계속 밑으로 떨어져서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팔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긴 원선들은 평균치에 가장 가까운 점수를 스코어. 여기서 동사입니다. 어이고. 이래서 애들이 날. 맞아. 주어입니다. score come closest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내용 파악이고. 자, 여기까지 내용 파악. 자, 이제 문법 조금 설명할게요. 문법. 여러분들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조금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승기야, 저 주사 맞고 왔어요. 영어로 한번 해봐. 난 주사 맞았어요. I 주사 맞았어요. got 샷과 어샷은 큰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죠. 위에 건 뭐예요? 총 맞았죠. 구멍 난 것처럼. 얘는 주사기입니다. 구멍난 것처럼 나요. 자, 여러분들이 호텔에서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뭐 동남아 놀러 가서 비행장 가야 돼. 배 타러 가야 돼. 택시 불러주세요. call me. 그 다음 뭐 써요? 택시 쓰면 어떻게 돼요? 택시라고 불러도 Hi, taxi. How are you? 그러니까 이건 내가 우스갯소리를 한 거지만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사가 있고 없고는 사실상 문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하고 똑같냐면 지민이 책 꺼내봐. 저 새끼가 나 쳐다보는 눈빛 좀 봐봐 얘들아. 지민이 책 꺼내봐. 쟤 저런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유가 뭐야 지민아? 내가 하는 말이 뜨거워서? 책 꺼내가 이게 책이에요?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알 수 있어 없어? 내가 지금 지민이가 나를 한참 동안 이 새끼 뭔 소리야 막 이렇게 쳐다본 이유가 뭐예요? 이 책이 뭐라 해서? 알 수 없단 말이야. 이 책을 알 수 없단 말이죠. 왜? 제 가방 안에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 내가 택시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이 미국인한테 책 꺼내봐 하면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는 뭐가 돼 있냐면 대상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줘야지 지민이가 알아먹어. 어떻게 해줘야 돼?
범위를 줄여줘야 돼요. 제한을 해줘야 된다고. 제한적 용법. 그래서 그 제한적 용법이 뭐다? 관계대명사고 그걸 우리가 한정해주는 품사. 즉 누구? 어나 언. 더나 누구? 소유격. 다시 한번. 한정사는 왜 필요하다? 대상이 너무 많아서 채권에 하면 못 알아먹는단 말이야. 이해가? 못 알아먹어요 이거를. 그래서 문법적으로 틀리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관사 하나 틀렸으니까 실수가 아니라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쉽게 말하면 이 점수가 누구 점수야? 무슨 점수야 이 점수가? 전 세계인 다 점수예요? 야 점수 불러봐. 또 눈빛 봐봐 얘 지금. 점수 말해봐 점수. 알 수 있어 없어?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필요해? 한정사가 필요해요. 한정사의 기능을 하는 게 누구야? 요 세 개란 말이야. 근데 그 앞에 대명사가 있으니까 명사가 있으니까 뭘로 써준 거야 여기를? 대명사의 격. 명사를 대신 썼어. 대명사. 대명사에는 뭐가 있다? 격이라는 게 존재한다. 격 불러봐.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 이렇게 4개 있잖아요. 그럼 무슨 스코어로 들어가야 돼? 소유격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사람의 점수. 그 사람의 점수가 가장 가까워진 저지, 그죠? 심판, 심사위원이 승자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 동사, 보호가 다 나왔으니까 완전한 문장이야. 그래서 틀렸어.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이제 반성 좀 하세요. 알겠어요?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를 그래도 적어도 3년 이상은 하셨죠? 그죠? 근데 지금 3년을 넘었어도 저 한정사를 틀리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이제 실력입니다. 실력.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제부터 틀리면 그냥 몰라서 틀린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그죠? 관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정사. 명사에 제한을 해줘야 될 때, 제한적. 알겠지요? 113번 다 이해 가시는 사람 손. 한정사 이해 가세요? 소유격을 왜 써야 되는지 알겠어요? 써야 됩니다. 알겠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쓰세요. 그냥 있으니까 선생님 저는 어쩔 때는 쓰고 어쩔 때는 더 쓰고 헷갈려요. 뭐 이렇게 가지 마시고 115번 가겠습니다. 이거 하고 잠깐 쉬죠. 다 뭐예요? 당황하셨어요? 진정하시고요. 당황했습니다. 자, 주격, 소수예요. 소유격. 한 김에 다 하죠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하고 섞을 수 있는, 접속사하고 섞을 수 있는 품사는 여기까지죠. 어떻게 보면 소유대명사라는 개념 자체가 접속사에서는 소유대명사는 명사를 포함한 거니까 그냥 what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what. 얘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니까. 자, 불러보세요. 주격 어떻게 써요? 사람으로 말할 때 사람. 여기 있는 명사가 사람일 때. who. 또 소유격. 그건 빼고 목적격은 알겠죠. 네. 목적격. whom. 얘는. 굿. 그 지금 나한테 근데 좀 엿먹으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뭔가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네. 그렇죠. 소유격이 들어가야 되니까 한정사가 들어가야 됐죠. 여기. 한정사. 그 저지의 스코어가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간 사람. 그죠? 그래서 who's가 들어가야 된다. 다 이해 갔어요? 113번? 덕준이 덕에 정답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소유격이 들어갔어야 되죠. 네. 이게 반에 이렇게 희생해주는 사람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맞아요. 여기가 왜 소유격 자리인지 알겠나? 네. 왜 소유격이 들어가야 된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알겠죠? 색깔을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보면 말이 돼요?
color do you like? 그런 말이 돼요? 저는 어떤 저 컬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뭘 붙여서 물어봐요? 무슨 색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무슨. 이게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위치나 이제 여기는 보통 레인지가 있는 거 1, 2, 3, 4, 5 어떤 게 나와? 이렇게 할 때는 위치를 쓰고 아예 불특정 다수 할 때는 what을 쓰죠. 둘 다 맞죠? 이렇듯 저 스코어도 누군가 어떤 점수라는 거 표현을 잡아줘야 된다. 알겠지요? 그래서 좀 크게 써놔봐 여기다가. 자, 플라워는 꽃이다 아니다. 플라워는 꽃이다 아니다. 꽃이죠. 이거의 정의에 의하면 그럼 책은 다 책이야? 무슨 책인지를 알아볼 수 없는 책. 플라워는 꽃이다 아니다. 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써놓으세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이잖아. 한정사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잘 안 써요. 우리나라 말은 한정사 잘 안 써도 돼요. 주어도 안 써도 돼. 그냥 에이씨 그냥 좋은 거 에이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거 알잖아 뭐 알면서 이러면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런 문법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서술형 같은 거. 지금 아름고나 두루고를 갈 친구가 아니라면 서술형이 좀 강해져야 되고 거기는 서술형이 없으니까. 근데 아름고하고 두루고 학생들도 이제 내가 말하는 말을 좀 이해하고 서술형을 시작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법 시험이 엄청 많은 게 서술형을 내겠다는 것은 결국에 뭐를 점수를 주는 거냐면 서술형, 어법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서술형을 채점으로 하기 싫은 학교들은 객관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술형의 비중이 매우 높아요. 아니, 어법의 비중이 매우 높아요. 그럼 어법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결코 객관식이니까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중 맞는 거를 고시하면 그거 골 때립니다. 맞는 거에 개수를 정하시고 이러면 골 때려요. 차라리 서술형이 낫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공부해야 객관식 어법을 맞추냐? 서술형 하나듯이 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주구장창 얘기했었는데 아름고 두루고 학생들이 좀 안 듣다가 이제 두루고 학생들이 좀 그 얘기를 이해를 해서 온라인을 이제 서술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영작이라는 것이 어법을 위한 하나의 드릴, 아니 깊게 파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조금 쓰세요. 알겠어요? 그 다음 양지고를 쪽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은 서술형이 아주 킬러 문제가 딱 6점짜리가 나옵니다. 6점짜리. 근데 그것 때문에 미치려고 그래요. 다 맞춰도 그건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거는 써야 돼요. 이게 외워서 쓸 수가 없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정총고 같은 경우는 이제 서술형이 좀 본문암기에 좀 가깝게 좀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시험이 쉬우면 점수 따기도 쉽나? 시험이 쉬우면 점수 따기도 쉬워요? 그건 아니에요. 왜? 다른 애들도 쉬우니까. 등급이 안 갈려요. 동점자가 많고. 이해 가셨어요? 이제 곧 있으면 고등학교 고를 거죠? 선생님은 지금 현재로는 종천, 두루, 아름, 양지. 이렇게 4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4학교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특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4학교 모두 다 내신이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반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공부하는 것 자체의 교재의 난이도는 비슷비슷하다. 어디가 제일 어려워요? 지금 이 4학교 중에서는 양지가 제일 어렵죠. 양지는 이제 외부 프린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촌이 문제 구성이 조금, 그죠. 아무래도 서술형이 들어가고. 아름고가, 그 다음에 두루고가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아름고가 제일 쉽죠. 진짜요? 아름고 영어 내신이 조금 쉬워요. 근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쉽다의 기준이 되게 애매한 게 어법을 객관식으로 냈다고 해서 절대 쉽진 않아요. 쉽게 안 내요. 아름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그거예요. 다음 중 어법상 틀린 문장의 개수를 쓰시오. 골 때려요, 그 문제. 결코 쉽진 않죠. 뭐 어디를 가든 범위는 늘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다. 지금 이번에 본 모의고사 시험지 다 고등학교, 내가 말한 4가지 고등학교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 몇 번이었죠? 115번인데 시간이 해도 되겠다.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가 마저 할까요? 네. 네.